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가족과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족이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은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날을 잊지 마시고 뜻깊게 항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가까웠던 그 과거, 즉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정도의 지나간 세월을 어제라고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60년대만 해도 70년대는 이제 경제 개발을 막 할 때고 60년대는 경제 개발에 대한 논의, 꿈 이런 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살 때죠. 60년대는. 그런데 60년대의 한국 사회의 생활 모습은 어땠냐?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60년대는 한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보면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어른들은 동네에서 함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망나니들은 항상 어디든 어느 시절이든지 있죠. 고조선 시대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에도 개망나니들은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부인을 때리고 장독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뭐 이런 집에 한 동네에 한두룩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의리. 그 의리가 없으면은 딱지 먹기를 하는 어린애들도 야, 이 새끼 의리 없어. 이런 이야기가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동네에서 아무개가 인사 안 하고 다닌다. 아무개 아들이. 그럼 이제 흉한 소문이 휘휘 돕니다. 그럼 그런 소문을 귀에 들은 그 집 가장은 그 아이를 불러도 야단을 칩니다. 또 동네에서 거짓말을 자꾸 하고 뭐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하고 놀면 안 된다. 니네 아무개 집 아들하고 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아버지가 아주 거짓말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딱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정의가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사람 사는 그 의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딱 구분이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던 그런 시절,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랬던 사람들이 동네 바깥에 나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마치 요즘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행동이 달라지듯이 과거에는 동네 바깥에만 나가면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가령 무단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또 몸에 배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동네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각 동네마다 다 그랬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런 힘들이 이제 7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의 뿌리였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오늘을 봅시다.
오늘은 요즘은 다들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내버스를 타도 꼭 선진국 시내버스를 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아주 예쁘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선진국 사람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한 동네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누가 요즘은 뭐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뭐라 그랬다, 문제가 불거지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치른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귓사대기를 갈겨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학생들이 대낮에 공원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젊은 학생들이 야 이 새끼야 뭘 그냥 지나가, 이런 식으로까지 시비까지 거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사람의 구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매를 맞고, 또 부모가 재산을 빨리빨리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룩한다는 이런 재판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는 그 데모를 하던 학생들이 붙잡혀 갑니다. 경찰에서 막 매를 맞고, 뭐 검찰에서 이제 그 시달림을 받고, 막 그 학생 재판한 학생들은 당당하게 그 또 매를 마저 대들고 뭐 꿋꿋했었죠. 그러나 재판받을 때 판사들한테는 꼭 존댓말을 쓰고 그 판사들한테 그 공손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그런 학생들을 부당하지 않게 그 판결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었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최근에 사법부의 그 판결을 보면은 뭐 누구와 재판, 뭐 누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만 보면은, 특히 형사재판에서 얼마 전에 김세윤인가 하는 판사가 묵시적 범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인권 문제 때문에 철저한 증거가 아니면은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원칙이. 그런데 없는 증거로 사전에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을 했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만 가지고 묵시적으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판결문에다 기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선진국에 진입했고 사법부가 세계를 지향한다는 그런 시절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봅시다.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군수물자를 빼먹으려고 육사에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대학에 입교를 하는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고 편파적인 그런 공무를 하기 위해서 입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법고시를 보거나 뭐 로스쿨을 가거나 법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묵시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뒷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판결에 의하면은.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묵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딸을 낳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배운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에 의해서, 최고로 대한민국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는 틀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이 뿌리채 이제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보고 국가의 리더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뭐 이런 아이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뭐 이런 것에 120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20조를 누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도 없거니와 그 120조가 집행이 돼서 아이들이 더 늘어났다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더 결혼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변화를 보였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별 볼 일도 없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길래 사회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정말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불쌍한 그런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갖고 미래를 예약을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젊은 분들한테 해주질 못해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직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그 맥락을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한국 젊은 사람들 취업을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젊은 분들도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편하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필리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자리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것이고 내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제 늘어놓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건설적이지 못하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런 자기 능력에 맞는 여자를 필리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율랑여나 술집 여자나 이런 건 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뭐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필리핀 사람들끼리 뭐 미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놀러 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부는 아직까지도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꺼릴 거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한국 여자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필리핀 여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비는 흑수저들은 별도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제 경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태어나 가지고 월급이라고 받아본 거는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월급 1950원부터 해가지고 3,400원인가까지 받았던 그건 쫄병 월급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늘상 여러가지 일을 준비를 해놓고 또 잘되는 일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필리핀에서 가게를 3개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예비로 꼭 2개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게를 3개를 했는데 가게 하나가 그 지프니 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마약범하고 경찰들하고 가게 앞에 총격전이 막 벌어진 겁니다. 경찰가 3이 죽었습니다. 바로 문 닫았죠. 그런 데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가게가 2개 남았습니다. 근데 그 2개도 원래 메인으로 있던 가게가 하나 그 앞에 있었는데 제가 훗날을 대비해서 그 앞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놨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그랬는데 메인으로 있던 가게가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이거 딱 가게가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조그만 가게가. 그 조그만 가게가 명당짜리입니다. 최근에 그 가게를 주인에게 돈을 더 주고 뒤로 늘려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물론 또 후일을 대비해서 땅도 사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질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돈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를 하고 인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풍파가 닥쳐도 막 헷갈릴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어렵게 됐을 때는 어려움도 닥치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예비적인 힘을 비축을 해놓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젊은 분들한테 기술을 배우라는 겁니다. 흑수저면은. 보십시오. 묵시적으로 지금 판결을 때리는 세상인데 언제 어디에 잡혀가가지고 묵시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 모르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해외로 나오십시오. 또 꼭 민주주의 국가로 가십시오. 베트남 좋다고 사람들이 지금 매 터지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단순한 그런 논리, 눈앞에만 보는 그런 시야, 이런 걸로 지금 베트남으로 몰려가는 것인데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로 가서 후일을 기약하면서 생활을 좀 개척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어제를 보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흑수저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흑수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꼭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드시라는 거, 그리고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예비적인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시라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